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피그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상장 이후에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근데 어제 좀 주말간 조용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피그마에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다랄까요? 이 왜일까요? 이 실적? 아니면 뭔가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아주 한번 좀 진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요 발표 내용인데요.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피그마 얼마 전에 2분기 실적 공개를 했었잖아요. 이 수치만 보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1% 정도 증가를 실제로 했었었고요. 이 약 2억 4,900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좀 흑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시장이 실망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한 단계 하락이 나왔었죠. 이게 왜일까요? 이 바로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 때문인데요. 이 3분기 매출 예상치가 2억 6천만 달러대. 전분기보다는 오르기는 했지만요. 시장의 기대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즉 성장 속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가 끝이 아닌데요. 바로 더 큰 문제는 이 보호예수 문제건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상장 직후에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던 회사의 임직원이나 어떤 초기 투자자들의 주식이 이제부터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호예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잔금, 언락이 풀리면요. 그동안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수익 실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물량을 던지게 한다는 겁니다. 던지기. 그러면 실제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고 보호예수해제로 매도 압박이 생겼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두 가지 악재로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반응은 어땠었냐? 한번 살펴보면요. 실적은 기대에도 못 미쳤고, 예? 커뮤니티에는 아예 이 두 편으로 갈라섰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이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쪽과 두 번째 이 정도 실적에도 주가가 빠지는 건 이상하다라는 쪽. 두 가지 의견이 조금 대립 중인데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내부자들이 보호예수 해제 타이밍을 노리고 고점에서 주식을 팔기 위해 일부러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던진 거 아니냐는 말까지 이른바 음모론까지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AI 기능의 발표, 협업툴 강화 같은 어떤 호재들이 있었죠. AI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정작 유저들은 체감할 정도의 혁신은 아니었다라는 지적.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반영이 됐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요. 1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하락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요. 심리적인 타격이 꽤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예수 해제는 단순한 물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회사가 당분간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대표적으로요. 테슬라 어때요? 괜찮으니까 평단가 380달러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임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아무리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고는 하지만 왜 괜찮은 전망이 좋은 주식을 왜 팔아제끼겠냐 이 말입니다. 실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시장의 기대를 못 넘기면 그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민감한 시장에서는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호재는 묻히고 불안감이 부각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현재의 피그마의 주가의 흐름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좀 차트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와지는지 이 투자 핵심 포인트 다루기 전에 그 차트부터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현재 지금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에 남겨드렸거든요. 여기 열반의 트레이딩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날짜로 이 피그마 종목 분석 자료 올려놨어요. 이거부터 함께 보실게요. 현재 이제 피그마 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투자 판단 추천까지 남겨드렸으니까 영상 다 보시고 나셔서 제 카페나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반적으로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면 현재 약 5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현재 위치는 딱 이제 중간 정도의 가격대이면서 이 명확한 상승 전환이 시그널이 나온 구간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이후에 연속된 매수 신호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변곡 시그널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세를 보여줄랑 말랑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직전에 좀 이제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한 채 제한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고점 하락으로 하락 흐름이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쵸? 네. 이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아직 뚜렷한 추세 전환이 확인되고 있지도 않고요. 좀 단기적인 지지선은 여기 바로 아래 구간이 한 54달러 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55달러 중후반 그 정도가 이제 지지 저항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만 지켜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반등 구간은 나와줄 수는 있어요. 저항선 같은 경우에 58에서 60달러 부근에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24시간 내 공식적으로 발표된 뉴스나 이런 자료가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수급 이슈 요런 것들 관련해서 토론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은 증가했지만 기대감에 못 미쳤다라는 평들이 많이 돌고 있고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됐지만 투자 심리는 현재 냉각되고 있는 추세다. 보호예수해제 물량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 추세는 상승 흐름으로 반등을 이어가고는 있다. 장기 추세는 여전히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지선만 여기 지켜준다라면 조금 한번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흐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신중한 매매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미 보유한 투자자라면 좀 58달러에서 60달러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55달러 부근에서 좀 지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좀 흐름이 앞으로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매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를 토대로 차트랑 내용, 시나리오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 마지막으로 투자 핵심 포인트 어떻게 나올지 한번 찝어볼게요.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찝어볼 건데 첫 번째로 보호예수, 해제 시점은 꼭 한번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 이걸 중요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실적 발표에서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가이던스와 그 안에 담긴 뉘앙스를 한번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번처럼 성장 둔화 시그널이 있을 경우에 시장 반응은 과하게 지금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그마의 AI 기능과 협업 툴 강화에 대한 방향성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에 직접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직접 반영되기에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따라 붙을 수 있다. 어려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커뮤니티 반응에 좀 휘둘리지 마셔라. 음모론이나 낙관론 모두 좀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시장의 어떤 실적과 흐름을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 피그마 여전히 브랜드 평판이 강력한 종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플랫폼이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성장률 둔화와 경쟁 리스크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니까 트레이딩보다는 좀 분석 중심의 스윙 또는 장기 투자로 바라보시는 편이 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저한테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문의가 좀 현재 물려 계신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 아니면 좀 이제 관심이 가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카페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이곳에 좀 자료를 많이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이 무료로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카페인데 현재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서 이 열반의 트레이딩 네이버 카페 그리고 열반의 텔레그램 소통방 둘 다 그냥 무료로 한번 가볍게 입장을 해보면 되세요. 모바일 보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이 카페 그리고 텔레그램에 전부 다 입장을 하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자료들 보실 수 있냐? 이 많은 분들이 현재 매매하고 계시는 노하우나 매매 일지 등도 보실 수 있고 제가 매매 기법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관점 영상까지 전부 다 남겨놨어요. 실제로 미국 주식이나 뭐 알트코인,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이 종목별 관점 공유라는 탭에 한번 가보시면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트레이딩뷰, 저만의 분석 자료, 그리고 저만의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자료글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현재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뉴스와 이슈가 있는지, 매매 전략과 제한까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공개 자료로 남겨놨으니까 열반의 트레이딩 네이버 카페 꼭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현재 또 운영 중인 텔레그램에 한번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좀 핫한 종목과 함께 주요 소식들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트레이딩뷰 제가 쓰고 있는 슈퍼트렌드 차트를 연동한 어떤 데이터값, 매매 시그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입장해 보셔서 무료로 좋은 자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열반이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 중인데요. 이 채널에도 좀 매매 방법 또는 신법 등 관련해서 보실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들려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훨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